개정문학 발로차 계문발차 두 번째 제목매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계문발차 개정문학 발로차 발로차 이번에 차버릴 작품은 제목매가입니다. 제목 자체가 자, 시적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제사 지낸다, 그쵸? 망매를 이 말이에요. 제사 지낸다. 누구?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동화 출판사에 실려 있는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10번째 줄까지 이어지는 10줄짜리 향가다, 신라시대의 향가다라고 하는 거. 시적 상황은 누이의 죽음입니다. 슬픔이 지배적이겠죠. 자,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했는데 생사는 삶과 죽음이죠. 삶과 죽음의 길이 예 여기에 있음에 여기에 있음에 그럼 여기는 어디냐? 이승이 되겠죠. 자, 산 사람들의 세계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 머뭇거린다라는 얘기는 자, 내가 누이의 죽음을 목격한 이곳 이승에서의 죽음을 목격한 이 상황 자체는 일단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머뭇거린다라는 얘기는 주춤한다 이거 아니야. 훅. 자, 그리고 두렵다 이런 뜻도 되겠죠. 머뭇거린다. 더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 두렵죠. 나도 언젠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겠군. 누이 죽음 보고 나의 죽음을 연상할 수도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나는 간다.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 처리할 수 있고 이때의 나를 죽은 누이라고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화자가 아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처리를 꼭 해둬야 됩니다. 나는 간다. 나 간다. 오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가는 거죠. 못다 이러고, 그죠? 자, 어찌 갑니까? 라고 했어요. 어찌 갑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안타까움이 깔려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서 슬픔. 누이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슬픔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했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왜냐면은 잎이라고 하는 비유적 대상 둘 다 비유죠. 이것저것 다 비유인데 잎도 비유 바람도 비유. 그래서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죽은 누이 비유적 표현. 자, 비유적 대상 잎인데 잎 입장에서 나무 가지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 끝에 잎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간 건데 휘리릭 떨어져 나간 건데 이렇게 부는 바람은 당연히 잎에게는 위협적인 것이죠. 떨어지면 죽음이니까요.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죽음이니까. 그래서 바람은 자, 위협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른이라는 말 정해진 때보다 당겨서 앞서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람은 비유적 표현으로서 누이의 이른 죽음, 누이의 요절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요절이 뭐냐? 자, 빠른 나이에,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다라는 뜻의 요자에다가 꺾을 절자야. 그래서 이제 일찍 죽다라는 뜻의 요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절.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그 다음 한 가지에 나고 그랬는데 한 가지, 이파리는 어디에 달려있어? 가지에 달려있어. 가지로부터 뻗어 나오는 거니까 가지가 있어야 존재 가능한 잎이고 그래서 같은 부모, 화자도 이 이파리고 누이도 이파리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 두 명을 지금 여기서는 잎으로 빗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비유가 되겠어요. 비유. 자, 그래서 온 곳은 알죠. 우리 모두 어디서 왔죠? 우리 이파리는 어디에서 왔어? 가지에서 왔어요. 같은 부모에게서 왔어요. 우리가 태어난 곳은 아는데 가는 곳은 몰라요. 이거 참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 태어난 곳은 알지만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가는 곳은 모르는 거야. 온 곳은 아는데 간 곳을 모르는 거야. 이거 참 인생 참 뭐예요? 덧없다. 그쵸? 덧없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덧없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랬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그게 아니고 감탄사를 쓰고 있는데 구성에 대한 말을 애초에 않고 시작했지만은 전체적으로 442의 구조입니다. 뭐라고요? 442. 그래서 1, 2, 3, 4. 네 번째 줄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끊고 여기를 서라고 2단계. 자, 1, 기, 2, 서.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을 묶어서 결이라고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기, 서, 결의 구성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 서, 결입니다. 근데 이걸 갑작스럽게 이 지금 시점에서 왜 얘기를 하느냐? 자, 아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두 줄이 결이잖아요. 결, 마지막, 맺을 결. 마지막 구절, 낙구의 첫 어절을 감탄사. 다시 말해서 낙구 첫머리 감탄사. 뭐라고요? 낙구 첫머리 감탄사라고 하는 정해진 형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19체 한가인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할 거예요. 10줄짜리 한가인데 그 녀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낙구 첫머리 감탄사. 낙구 첫머리 감탄사라는 거죠. 일단 이거 기억해 두시고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그랬거든요. 그럼 만난다. 죽은 뒤에 다시 만나는 거니까 뭐죠? 재회. 자, 그리고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기대가 있다. 만날라. 누구랑? 죽은 누이랑. 그래서 도를 닦으면서 노력해야 하네. 노력하면서. 이 노력은 무슨 노력일까요? 도인데, 자, 지은이가 누구예요? 월명사라고 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누구?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적,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수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구도적이다라는 말도 때로는 쓰는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놔두시고, 종교적으로 수행한다. 자, 닦는다. 도를 닦는다. 그래서 기다리겠노라. get 들어갔으니까 전적으로 주제의식은 중요한 의지 되겠습니다. 의지입니다. 의지. 자, 노라 들어갔으니까 영탐법이라고 또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누이가 죽은 슬픈 현실을 승화해 나가는 거라서 종교적 승화다, 의지다, 극복 의지다. 이제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미타찰은 당연히 플러스의 반연스야. 누이를 만나는 공간이니까 플러스고요. 얘를 자, 저승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의 내세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어 비교해 보면은 이승을 가리키는 말은 뭐였죠? 예, 여기였고 저승을 가리키는 말은 미타찰. 이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들어갈게요. 자, 향가인데요. 신라 시대의 노래 향가인데 19채 몇 줄? 10줄짜리다. 10줄짜리 봤잖아요.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거 비유 대상 원관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파리는 뭐였죠? 잎은 죽은 누이.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였지? 한 가지는 같은 부모. 이른 바람은 뭐죠?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 이른 죽음이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주제의식은 안타까움과 염원입니다. 재회에 대한 염원이에요. 의지 기억하시고요.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삶과 죽음을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시적 상황을 표현했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적 상황을 표현했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나무의 가지 끝 잎이 떨어지듯이 한 부모로부터 나온 형제가 죽었네라고 하는 시적 상황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잎이 떨어지는 것으로요. 자, 종교적인 승화 기억하시고 정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10줄이라고 하는 정해진 형식 안에 자신의 주제의식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제입니다. 불교적인 승화에 관한 얘기다. 자, 이 작품은 향가라고 했는데 내신에서는 향가의 기본적 특징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렇죠? 향가는 우리 노래라는 뜻인데 지방 향자예요. 중국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변방의 지방, 이거 시골 이런 느낌이니까 옛날에는 향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노래라고요. 그리고 이제 19채를 특히 사뇌가라고도 한다.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사뇌가. 19채 향가는 사뇌가. 자, 그 다음에 표기는 향찰, 수단이 있고요. 향찰은
자, 한자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바꿔서 빌려서 그리고 우리말 어순으로 바꿔서 표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기억하세요. 빌려온 것이고요. 바꾼 거라서 한자 자체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한자 자체다라고 하면 틀리고 이걸 빌려왔다 이거거든요. 그걸 일단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갔다 볼 건데, 자, 그 본문에서 보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생사로운이라고 나왔거든요. 뭐라고요? 생사로운 한자. 운이 아니라 은이야, 은. 한자가 이렇게 생사로운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걸 빌려와가지고 쓰는데 소리를 빌려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뜻을 빌려올 수도 있거든요. 생사 이건 뭘 빌려온 거야? 소리를 빌려왔겠죠. 그쵸? 소리를 빌려온 거야. 생사. 로운 할 때 은 있고 운이 있으니까 이것도 소리를 빌려온 거고요. 예를 들면. 근데 이 로자는 무슨 로자야? 길이라는 뜻에 로라는 소리가 나는 한자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뜻을 빌려온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게 향찰식 표기 방법입니다. 향찰식 표기 방법.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19채 향가 같은 경우는 특히 몇 단 구성? 3단 구성이라서 아까 우리 정리할 때 사사이 기서결 했잖아요. 기서결 3단 구성인데 낙구 사사이의 이 첫 줄 첫 어절 첫머리가 감탄사 아까 뭐였지? 그게 이제 정형적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작가 계층에 관한 선지는 이런 거는 지필고사나 제외국민 지필고사나 내신에서는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귀족이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로는 귀족이 많았다. 옛날에는 승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한자를 알고, 그쵸? 인텔리들이 많았어요. 중세시대에 그 귀족들이 그 수도사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불교 승려가 된다는 건 초기에는 귀족들의 어떤 특권적인 어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화랑은 당연히 귀족이 맞고요. 그쵸? 그래서 귀족 계층이다라고 하는 거, 작자 계층, 귀족 계층, 이상하더라도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정형화된 서정시다. 영향을 미친 게 시조의 3장 구성. 시조 같은 경우는 3장 구성 있죠. 초장, 중장, 마지막 뭐야?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이 3단 구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해? 19채 향가의 기서결 3단 구성하고 비슷한 거죠. 초, 중, 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특히 종장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첫 음보의 정형성 그랬는데 세 글자가 옵니다. 그래서 뭐 어지보랄지 뭐 이런 말 세 글자 이런 세 글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3단 구성의 세 번째 단락의 첫 어절, 세 번째 단락의 첫 어절 이렇게. 그래서 그게 정형성이 아마도 19채 향가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 영향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주된 정서태도 필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서결 가운데 첫 네 줄까지가 기, 안타까움, 자, 머뭇거리고, 안타까움, 두려움, 그리고 슬픔도 있었죠. 그쵸? 그리고 삶의 무상함은 아까 뭐였어요? 온 곳은 알아.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리고 이제 슬픔의 종교적 승화 의지라고 하는 거는 get으로 끝나니까 get. 자, 도 닦아 기다리 get 노라 했으니까 의지. 그죠? 슬픔의 종교적 승화에 대한 의지다. 도 닦아 종교적 승화. 자, 주된 비유적 표현의 원관념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계문발차 발로차. 자, 계문발차 문 열고 열차 출발시킵니다. 한 발 앞선 개정 2022 문학교과서 주요 20개 고전시가 그 두 번째 작품 제막매가 정리해 드렸습니다.